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출국장 오후 5시 30분. 박민준 교수는 자신의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다. 45세의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수였지만 해외 출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유럽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드리드 국제경영학회. 드디어 내 연구가 세계에 알려질 기회야. 박 교수는 가슴 주머니에서 출장 계획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A사 용지 10장에 빼곡히 적힌 일정표에는 분 단위로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공항 도착 시간부터 호텔 체크인, 식사 장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교수님, 처음 스페인 가시는 거죠? 옆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던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다. 박 교수는 잠깐 주춤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의상 대답했다. 네, 학회 참석차 가는 길입니다. 혹시 스페인에 가보신 적이? 저는 배낭여행으로 한 달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활발해요. 특히 음식 문화가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밤 10시에 저녁 먹고 낮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다 쉬고.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런 게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네. 시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문화라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정확한 시간과 계획된 일정이 최우선이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박 교수는 면세점에서 스페인 여행 가이드북을 하나 더 샀다. 이미 인터넷에서 충분히 조사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그는 카페에 앉아 가이드북을 펼쳤다. 스페인의 대중교통. 지하철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나와 있네. 다행이야. 박 교수는 마드리드 지하철 노선도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8호선을 타고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 역에서 내려서 도보 5분. 완벽해.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마드리드행 CA907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22번 게이트로. 박 교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탑승 안내가 나왔다. 역시 중국 경유라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대로야.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박 교수는 자신의 좌석인 14호를 찾았다. 창가 좌석이었다. 기내 수화물을 선반에 올려두고 자리에 앉으며 그는 다시 한번 출장 계획서를 펼쳤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첫째 날 호텔 체크인 후 주변 환경 파악. 둘째 날 오전 10시 학회 등록, 오후 2시 발표 준비. 셋째 날 오전 9시 나의 발표, 오후는 다른 발표 청취. 넷째 날 오전에 체크아웃, 오후 비행기. 박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출장이세요? 네, 학회 참석차 마드리드에 가는 길입니다. 아, 저는 딸이 스페인에서 어학연수 중이라 보러 가는 길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면서요? 딸이 전화로 매일 재밌는 이야기만 해서. 박 교수는 적당히 상투적인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따뜻하다는 건 그냥 인사치레 아닌가? 어차피 나는 학회만 다녀오는 거니까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박 교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다. 실수 없이 발표만 잘하고 돌아오자. 별다른 일 없이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돼. 기내식이 나오자 박 교수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베이징 경유지까지 2시간 35분, 그 다음 마드리드까지 11시간 45분. 총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계산하며 그는 도착 후 첫날 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다. 내일 저녁에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자. 시차 적응이 가장 중요하니까. 박 교수는 창밖 구름들을 바라보며 완벽한 계획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24시간 후 마드리드 지하철에서 자신이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장면을.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서 8호선 지하철에 오른 박민준 교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현지 시간 오후 7시 30분. 계획보다 정확히 15분 늦었지만 아직 괜찮은 수준이었다. 지하철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역시 유럽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박 교수는 안심하며 자리에 앉았다. 칸 안에는 저녁 시간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했다. 박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호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몇 정거장 더 가야 하는지 계산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기타를 꺼내들고 일어섰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곱슬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타줄을 튕겨보았다. 박 교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설마 지하철에서 노래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BUNASTARDS 어미고즈. 카를로스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전통 민요인 것 같았지만 현대적으로 편곡된 경쾌한 멜로디였다. 박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뭔 상황이야? 지하철에서 이런 게 허용되는 거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른 승객들이 짜증을 내기는커녕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며 춤까지 췄다. 박 교수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박 교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하지만 모든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카를로스는 그라시어즈, MUCHAS 그라시어즈 라고 외치며 인사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박 교수가 자세히 보니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었다. 집에서 만든 토르티아예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카를로스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승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게 정상인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받아먹는다고? 혹시 마약이라도 탄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카를로스가 박 교수 앞에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카를로스예요. 토르티아 드실래요?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통을 내밀었다. 박 교수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내저으며 노, 그라시어즈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괜찮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다른 승객들에게로 갔다. 박 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카를로스가 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박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스페인 지하철인데 어떤 남자가 노래 부르고 음식 나눠주고 있음. 이런 게 정상인가? 혹시 사기 아닐까?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 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박 교수는 서둘러 일어나며 카를로스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다른 승객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박 교수는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플랫폼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지하철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첫날부터 이런 이상한 일을 당하다니? 앞으로 3일 더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호텔로 향하는 길, 박 교수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되뇌었다. 도대체 저런 행동이 정상인 걸까? 한국에서라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텐데.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스페인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호텔 체크인을 마친 박민준 교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현지 시간 오후 8시 20분. 배가 고팠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을 늦게 먹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래도 너무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겠어. 그는 호텔 프런트에서 추천받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CAF 루너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한 조명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박 교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에는 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있었고 모두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BIMVNIDO? 웰컴. 카운터 뒤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밝게 인사했다.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은 루시아였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루시아예요. 박 교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가 한국인인 걸 알지?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아, 저희 카페에 한국 손님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조금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루시아가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다. 뭐 드릴까요? 추천해 드릴까요?
박 교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해.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그는 메뉴판을 보며 그냥 샌드위치랑 커피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다. 퍼펙트. 우리 오늘의 특별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아침에 직접 만든 빵에 이베리코 햄이랑 토마토 그리고 특제 소스를 루시아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의 젊은 부부에게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몇 분 후에는 새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 교수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르는 사람끼리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아, 안토니오 아저씨네요? 루시아가 웃으며 설명했다. 저분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이야기꾼이세요. 누구든지 금세 친구로 만드시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요? 박 교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가족처럼? 이건 뭔가 이상해? 혹시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조직인 건 아닐까? 그때 루시아가 샌드위치와 함께 작은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왔다. 이건 서비스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 만든 올리브 타프나드예요. 한국에서는 못 먹어보셨을 거예요. 박 교수는 당황했다. 서비스라고? 왜 갑자기 공짜로 주는 거지? 분명히 나중에 비싼 값을 요구할 작정이겠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문한 것만 주세요 라고 거절했다. 루시아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카페의 환영 인사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박 교수는 여전히 손사래를 쳤다. 옆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토니오가 젊은 부부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부부는 감탄하며 듣고 있었다. 심지어 다른 테이블의 중년 여성도 합세해서 함께 웃고 있었다. 저분들은 원래 아는 사이인가요?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방금 만났어요? 안토니오 아저씨가 저분들이 신혼여행 온 커플인 걸 알고 마드리드 숨은 명소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아줌마는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자랑을 하고 계시고요. 루시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박 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정상인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며 박 교수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다. 루시아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단골 손님에게는 아들은 어때요? 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이 사람들이 다 연극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노린 사기단인가? 박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스페인 관광객 사기를 검색해봤다. 몇 개의 글이 나왔지만 대부분 소매치기나 일반적인 사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자 루시아가 다가왔다. 어떠셨어요? 맛있으셨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박 교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 내일도 오시면 스페인 전통 토르티아를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맛있거든요. 루시아가 환하게 웃었다. 박 교수는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카페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카페 안에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루시아까지 손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박 교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봤다.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고 음식 나눠주는 사람, 카페에서 공짜 음식 주는 사장, 모르는 사람끼리 친하게 대화하는 손님들. 이게 다 우연일까? 그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다들 너무 친절한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내의 답장이 금세 왔다. 뭐가 이상해? 친절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들은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의 마음속 의심과 경계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민준 교수는 학회 등록비를 지불하기 위해 호텔 근처 은행을 찾았다. 뱅코 센텐더라는 간판이 걸린 큰 건물이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가니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부에노스 디에즈. How can I help you? 카운터에 앉은 중년 남성이 밝게 인사했다.
이름표에는 앤토니오 루이즈 마이너스 커스터머 서버스라고 적혀 있었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검은 머리에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국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박 교수가 영어로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물론이죠. 한국으로 송금하시는 건가요? 안토니오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권과 송금 정보를 주시면. 박 교수는 서류를 건네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은행 직원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고객들과 대화할 때도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은행에서도 이렇게 친근하다고? 이상하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제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킹덤이랑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안토니오가 서류를 처리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당황했다. 은행에서 이런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게 정상인가? 그는 네. 봤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안토니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 그런데 송금 처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박 교수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안토니오가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내더니 다른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서 만든 쿠키예요. 제 아내가 어젯밤에 구웠거든요. 드셔보세요. 안토니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객들에게 권했다. 박 교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이게 뭔 상황이야? 은행 직원이 고객들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준다고?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맛있네요, 안토니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젊은 여성이 덧붙였다. 안토니오는 박 교수에게도 다가왔다. 선생님도 하나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제 아내가 30년간 만들어 온 비법 레시피거든요. 박 교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 괜찮아요? 혹시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걱정이 있으시면? 안토니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괜찮습니다. 박 교수는 당황하며 거절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 뭔가 이상해. 안토니오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요. 송금 처리가 완료되자 안토니오가 다시 돌아왔다. 다 끝났습니다. 2-3일 내로 한국에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마드리드에서 어디 구경하실 계획이세요? 아? 학회만 참석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박 교수가 대답했다. 아, 그럼 너무 아까워요? 마드리드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은데. 잠깐만요. 안토니오가 서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더니 펜으로 여러 곳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플라도 미술관, 여기는 레티로 공원, 그리고 이쪽은 정말 맛있는 타파스 바가 있어요. 박 교수는 이 상황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은행 직원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지도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 은행을 나온 후 박 교수는 근처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SNS에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노래 부르고 음식 나눠주고 카페 사장은 공짜 음식 주려고 하고 심지어 은행 직원까지 집에서 만든 쿠키를 나눠준다. 이게 정상인가? 뭔가 조직적인 사기 같은데? 혹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수법인 건 아닐까? 조심해야겠다. 해시태그 스페인 여행 해시태그 주의 필요? 게시글을 올리자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유럽에서 그런 수법 많이 써요? 무료로 주는 건 절대 받지 마세요. 나중에 바가지 씌울 거예요. 사기꾼들이 관광객 상대로 친절한 척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귀중품 잘 챙기시고 경찰서 위치 확인해 두세요. 박 교수는 댓글들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이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익스큐스 미 서? 돌아보니 안토니오가 뛰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박 교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설마 정체를 들켰나? 선생님, 이거 놓고 가셨어요?
안토니오가 헐떡이며 송금 영수증 봉투를 내밀었다. 중요한 서류니까 꼭 가지고 가셔야죠. 박 교수는 당황하며 봉투를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깜빡하고 두고 온 영수증이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마드리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안토니오가 자신의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주었다. 제 개인 번호도 써둘게요. 언어 문제나 길을 잃으시면 전화하세요. 안토니오가 돌아간 후 박 교수는 명함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진짜 친절한 건가? 아니면 더 큰 사기를 위한 포석인가?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호텔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심과 궁금증만 가득했다. 내일 학회에서나 정신 좀 차리자. 이상한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셋째 날 오후 학회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민준 교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주변은 온통 낯선 주택가였다. 이런, 어디로 가야 하지? 박 교수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한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78세의 마리아 할머니였다. 그녀는 박 교수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다가왔다. STPRDID요? Are you lost?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어로 물었다. 네. 호텔을 찾고 있는데. 박 교수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 이 호텔은 여기서 꽤 멀어요? 그런데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마리아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말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택시를 불러야겠네요. 박 교수가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는 택시 잡기 어려워요. 우리 집이 바로 앞인데 잠시 비를 피하고 가세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제안했다. 박 교수는 즉시 경계심이 발동했다. 이것도 사기의 일종인가? 집으로 유인해서 뭔가 나쁜 일을 꾸미려는 건 아닐까? 지난 이틀간의 경험으로 그의 의심은 극에 달해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찾아갈게요. 박 교수가 거절했다. 그런데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더니 금세 폭우로 변했다. 박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상점 처마 밑에 피했지만 비는 더욱 세게 내렸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이 비는 최소 1시간은 내릴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가 우산을 펼치며 말했다. 우리 집은 바로 저기예요.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서 저녁 준비 중이거든요. 박 교수는 고민에 빠졌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옷이 다 젖었다.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혹시 정말 괜찮을까요?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조금만 비를 피하고 금방 나오면 되겠지.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도망가면 돼. 그는 마음속으로 비상 계획을 세웠다. 감사합니다. 정말 잠깐만요. 박 교수가 마지못해 따라갔다. 할머니의 집은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다. 정원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박 교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여기에요? 들어오세요. 마리아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박 교수가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부부, 아이들, 중년 남녀,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까지. 모두들 박 교수를 보자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BIMVNID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사했다. 박 교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음모론이 스쳐 지나갔다.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이에요. 마리아 할머니가 큰 소리로 소개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기까지 했다. 박 교수는 이 상황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왜 한국어를 알고 있지? 이건 분명히 계획된 일이야. 잠깐. 저는 정말 잠깐 비만 피하려고. 박 교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당신을 환영해요.
젊은 남자가 영어로 말했다. 저는 마리아 할머니의 아들 페드로예요. 이쪽은 제 아내 카르멘이고. 소개는 계속 이어졌다. 마을 이웃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다. 박 교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는 슬그머니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세게 내리고 있었고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진퇴양난이었다. 거실에 앉은 박민준 교수는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10명이 넘는 스페인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연극처럼 보였다.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젊은 여성 카르멘이 물었다. 김치찌개 만들 줄 알아요? 10살 정도의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박 교수는 깜짝 놀랐다. 이 아이가 왜 김치찌개를 알지? 이건 분명히 미리 조사해서 준비한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길을 찾았다. 잠깐. 화장실 좀. 박 교수가 일어서려고 했다. 아, 2층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페드로가 친절하게 일어섰다. 아니에요. 혼자 찾을 수 있어요? 박 교수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사실 화장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2층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자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집 앞에 경찰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설마 이미 경찰까지 동원한 건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노리는 거지? 박 교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 영사관 번호를 찾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교수는 계단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봤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경찰관도 한 명 들어와서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 교수님이 오셨다면서요? 정말 반갑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저도 한국 드라마 팬이거든요. 박 교수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경찰까지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한다고? 이건 너무 완벽한 연기 아닌가? 마리아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큰 쟁반을 들고 왔다. 다들 배고프시죠? 저녁을 준비했어요? 쟁반 위에는 다양한 스페인 요리들이 가득했다. 파에야, 하몽, 토르티아 그리고 각종 타파스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했다. 교수님, 내려오세요. 저녁 시간이에요. 아이가 계단 아래서 불렀다. 박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접시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걸 왜? 박 교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하는 게 당연하죠. 페드로가 웃으며 대답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이면 더욱요? 왜 한국이면 더욱 그런가요? 박 교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마리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박 교수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제 뭘 요구할 거야? 돈? 아니면 다른 뭔가? 혹시 1950년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리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교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1950년대?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것도 사기의 일종인가? 그는 일어서려고 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가봐야겠어요? 박 교수가 말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는데. 페드로가 만류했다. 마리아 할머니가 옛날 상자를 하나 가져왔다. 박 교수는 더욱 경계했다. 이제 뭘 보여주려는 거지? 가짜 문서라도 만들어 온 건가?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박 교수는 마지못해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마리아 할머니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의료진들이 함께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51 하스피털 MILITAR 머드리드 MDICOSCOREANOS라고 적혀 있었다. 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죠? 마리아 할머니의 손에서 떨어진 흑백 사진을 본 순간 박민준 교수의 세상이 뒤바뀌었다. 사진 속에는 1951년 마드리드 군병원에서 젊은 스페인 여성과 한국 의료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건 진짜인가요?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리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1951년 저는 19살이었어요.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팀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박 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한복을 입은 간호사들과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미소가 있었다. 6.25 전쟁 중에 스페인의 의료팀이 왔었나요? 박 교수가 혼란스러워했다. 네, 유엔군의 일원으로요. 페드로가 설명했다. 할머니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한국 의료진 분들이 밤낮 없이 돌봐주셨거든요. 마리아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한국 의사가 어린 마리아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마리아, 건강하게 자라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분이 김철민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생명의 은인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박 교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 이유가 이런 거였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면 가족처럼 대하시는 거였군요.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 아넬이 입을 열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한국 군의관에게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국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 카르멘이 덧붙였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말해줘요. 한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라고요. 박 교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 사흘간 자신이 얼마나 의심하고 경계했는지 부끄러웠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죄송합니다. 박 교수가 머리를 숙였다. 저는 여러분의 친절을 오해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박 교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요즘은 세상이 험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어요. 카를로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고 음식 나눠준 것도 그래서예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사람을 보면 최선을 다해 대하라고요. 루시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서비스로 드리려던 것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 안토니오가 웃으며 덧붙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만든 쿠키를 나눠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박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의를 의심했는지 깨달았다. 모든 친절이 사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 교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했다. 마리아 할머니가 박 교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70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박 교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70년 전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타국을 도우려 했던 선배들의 마음, 그리고 그 은혜를 70년간 잊지 않고 있던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박민준 교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 전 한국 의료진들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교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을 모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뭔가 음모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교수님,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페드로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다. 김철민 선생님이 할머니께 보내신 마지막 편지예요. 1987년에 받았어요. 박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한국어로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리아에게 내가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그때 우리가 스페인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단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지. 네가 이제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언제나 건강하렴. 마이너스 김철민 올림. 박 교수는 편지를 읽으며 더욱 울었다. 김철민. 혹시 김철민 선생님이 서울의대 출신이신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마리아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저희 학교 의료원 로비에 그분 기념비가 있어요. 인류애를 실천한 의사라고?
하지만 스페인에서 활동하셨다는 건 몰랐어요? 박 교수가 감격하며 말했다. 카를로스가 기타를 가져왔다. 할머니 그 노래 불러주세요.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 노래요? 마리아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가사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아요. 불러보세요. 박 교수가 격려했다. 할머니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 교수는 함께 불렀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네요. 10살 소년 파블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가족. 박 교수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네, 진짜 가족 같아요. 루시아가 부엌에서 특별한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늘을 기념해서 준비했어요. 한국 스페인 우정 케이크라고 이름 붙였어요. 케이크 위에는 한국과 스페인 국기가 함께 꽂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촛불을 불었다. 안토니오가 진지하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가 친절한 것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70년 전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죠.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경찰관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교수님도 이제 우리 마을 명예시민이에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꼭 다시 올게요. 박 교수가 진심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카르멘이 작은 선물 봉지를 내밀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한국 교수님 기념품이라고요? 봉지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한국과 스페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태극기와 스페인 국기가 함께 있는 그림들이었다. 박 교수는 그림들을 보며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하겠어요. 그날 밤 박 교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70년 전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의 따뜻한 우정에 대해서. 비는 언제 그쳤는지 모를 만큼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날 오전 박민준 교수는 호텔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아이들의 그림과 마리아 할머니가 준 오래된 사진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호텔 직원이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박 교수님께 온 선물이에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바구니를 건네주었다. 바구니 안에는 스페인 전통 음식들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쓴 편지였다. 친애하는 박 교수님께 어젯밤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교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 마을은 언제나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리아와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일동. 박 교수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교수님, 파블로가 뛰어오며 안았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한국 교수님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다가와 박 교수의 손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카를로스가 기타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한국 노래를 스페인식으로 편곡했거든요. 그는 아리랑을 플라멩코 스타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흥얼거렸다. 루시아가 특별 메뉴를 가져왔다. 한국식 스페인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김치 파에야와 고추장 타파스예요. 박 교수는 한 입 먹어보고 놀랐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과 스페인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네요. 안토니오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은행에서 만든 특별 계좌예요. 한국 스페인 우정 기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교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모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박 교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 아넬이 특별한 배지를 꺼냈다. 교수님을 우리 마을 명예경찰관으로 임명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박 교수는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또 마리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고향의 봄이었다. 박 교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여러분,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편견 없는 마음, 순수한 친절,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카르멘이 아이들과 함께 만든 작은 깃발을 내밀었다. 한국어로 우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교수님이 한국에 가져가서 기억하세요. 꼭 기억할게요. 박 교수가 약속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곳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큰 테이블에 나눠 놓았다. 진정한 공동체의 따뜻함이었다. 이것이 스페인의 진짜 문화예요. 페드로가 설명했다. 함께 나누는 것, 서로 돌보는 것. 70년 전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박 교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70년 전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일주일 후 박민준 교수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찾았다. 짐 가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이 가득했다. 고추장, 김, 인삼차, 그리고 김철민 선생님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마을 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소문을 듣고 온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합쳐져 거의 100명에 가까웠다. 교수님,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일주일 만에 모든 아이들과 친해졌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마리아 할머니에게 선물했다. 김철민 선생님이 입으셨을 법한 한복이에요. 할머니께서 입으시면 그분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한복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70년을 기다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카를로스는 특별한 CD를 만들어 왔다. 한국 노래들을 스페인식으로 편곡한 앨범이에요. 제목은 두 마음 하나의 노래예요. 루시아는 특별한 요리책을 선물했다. 한국 마이너스 스페인 퓨전 요리 레시피예요. 교수님이 좋아하셨던 김치 파에야 만드는 법도 들어있어요. 안토니오는 은행에서 특별히 제작한 기념품을 가져왔다. 한국과 스페인 우정의 증표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마을 이장이 나와서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 광장 이름을 코리아 광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 교수는 깜짝 놀랐다. 그럴 필요까지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새로 만든 광장 표지판이 공개되었다. 플라저 디 코리어 -1951-2025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쪽에는 작은 한국어로 우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를 기증했다. 이 깃발을 광장에 영구히 걸어주세요. 두 나라 우정의 상징으로요.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다. 이번에는 박 교수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아이들은 맛있어요? 를 연발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뭘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파블로가 물었다. 여러분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김철민 선생님 기념관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을 도울 거예요? 박 교수가 대답했다. 마리아 할머니가 마지막 선물을 꺼냈다. 70년 동안 간직해온 김철민 선생님의 청진기였다. 이것을 한국에 가져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박 교수는 청진기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왔다. 버스에 오르기 전 박 교수는 SNS에 마지막 게시글을 올렸다. 스페인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7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스페인 친구들 고마워요. 꼭 다시 만나요. 해시태그 스페인 가족, 해시태그 진정한 우정, 해시태그 사랑의 씨앗.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편견을 버려야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네요. 교수님 멋져요.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네요. 고마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아이들은 안녕히 가세요. 를 한국어로 외쳤다. 박 교수는 창문에 손을 대고 마을을 바라봤다.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6개월 후 서울대학교 의료원에는 김철민 기념관이 새롭게 단장되어 문을 열었다. 스페인에서의 활동 자료들과 마리아 할머니가 보내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박 교수는 매년 스페인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과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항상 말한다. 세상을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